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쌤 투모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오늘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필평가 만점 전략, 듣기 말하기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문법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문법 어렵고 이거 사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왜?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학교 내신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영어 과목에서 문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 구체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필평가에서 문법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수행평가에서도 문법의 활용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듣기평가를 제외하고 말하기나 쓰기 수행평가를 보는데 이거 은근히 문법을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던 적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쓰기와 말하기를 문법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하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지필평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수행평가에도 광범위하게 출제되는 아주 비중이 높은 아이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단원별로 2개, 3개의 문법을 아주 두텁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단원별로 2개를 제시하는데 아주 일부 교과서에서는 3개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두텁게 공부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걸 공부할 시간이 잘 없다고 그랬어요. 두텁게 공부한다고 할 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요. 자, 3월 달부터 7월 중순까지가 1학기고요. 9월 달부터 12월까지가 2학기잖아요. 근데 자, 3월 달은요. 새 학년이 시작되고 약간 뭔가 어리둥절합니다. 이 5월 달에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렇죠?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여름방학이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학해서 10월 달에 중간고사 보고 12월 달에 기말고사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게 겨울방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4월 달은요. 수행평가 폭탄이죠. 각종 과목에. 5월 달은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시험기간입니다. 6월 달도 수행평가 폭탄이죠. 그리고 7월 달 시험을 대비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럼 학기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2학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9월 달, 11월 달은 수행평가 폭탄이고 얘네는 시험 보는 기간입니다. 다 날아가요. 그럼 뭐밖에 없다고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밖에 없다고요. 특히 여름방학은 덥고 놀고도 싶은 그런 계절인데다가 일단 짧습니다. 그럼 얘네는 제대로 공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름을 불태우신다면 여러분들 실력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요. 이 겨울방학은 길기도 길고 밖에 추워서 잘 나갈 수도 없고 안에 집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력의 역전은 이 겨울방학에 하실 수 있다고요. 이런 기간을 사용해서 두텁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 기간 때 현재 완료, 관계대명사 이런 거 공부하기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경험과 계속이 시험 문제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완료적용법, 결과적용법, 기타 등등의 현재 완료와 관련된 제반적인 사항들을 아주 두텁게 공부를 하셔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텁게 공부를 하되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도요. 지금 주격이 시험범이긴 한데
이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격만 공부하시면 불안하고요. 최소한 목적격까지는 같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처음 듣는 친구들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그런 노베이스의 학생의 경우에 실제로 시험 기간에 이걸 두텁게 공부해서 고득점을 맞는다? 이거 쉽지 않다고요. 평상시 두텁게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 계산을 잘 해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술형을 대비해서 해당 문법을 활용하여 문장 단위로 작성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다 또 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필평가의 비중도 많은데 수행평가도 문법에 활용이 되고 게다가 서술형 문제 이거 진짜 점수 받기 쉽지 않잖아요. 얘네도 문법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비중이 높아요. 따라서 이런 해당 문법을 활용해서 최소한 문장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은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잘 고른 독해 지문은 훌륭한 영작 과외 선생님이라고요. 이거 여름방학 거 찾아보시면 확실히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자, 특히 문법 설명 페이지에 있는 문장은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암기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설명 페이지가 뭐죠? 교과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Language in Use나 Language Focus 등의 제목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독해. 이 독해 파트가 끝나면 이 독해와 관련된 문제, After you read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2개가 제시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문법 설명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문들, 문장들은 일단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문장 단위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객관식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웬만큼 대비가 돼요. 특히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면 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암기하는 것도 이 부분은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인천의 모 중학교 샘플인데요.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이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어가지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선택형 23문제 객관식이라는 거예요. 서답형 3문제 총 26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듣기와 말하기에서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총 25%고요. 문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보니까 서답형, 서술형 3개 포함해서 약 40% 절반 가까이가 문법 문제입니다. 특히 서술형, 서답형은 죄다 문법 문제였다는 거죠. 독해 및 기타 영역에서 9문제 35%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비중을 두는데요. 실제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문제수도 많지 않고 좀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현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이거지요. 문법입니다. 문법. 수행평가, 서술형 죄다 관련돼 있어요. 이때만 이랬을까요? 2021학년 들어갈게요. 같은 중학교입니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건 올해죠. 선택형 30문제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학교를 일정하게 등교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수행평가로 돌리고요. 중간 기말고사에서는 이 객관식 시험 문제만 보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늘고 죄다 선택형, 객관식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수행평가로 이제 서술형이나 서답형이 넘어갔을 텐데 당연히 그와 관련된 것도 문법이었을 겁니다. 상당 부분이요. 선택형 30문제 중에 듣기와 말하기 10문제, 33문제 출제됐습니다. 문법이 9문제, 30%가 출제됐어요. 비중이 좀 줄었죠. 독해 및 기타는 11문제입니다. 36% 비중이 일정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중간고사에서 일정해 보일 뿐이지 여기에 서답형으로 출제됐던 거 이거 전부 다 문법이었잖아요.
이게 수행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수행이 어쨌든 절대로 무시할 영역이 아닌데 이 부분으로 문법이 많이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여기선 줄은 것 같지만 여기서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늘어났거나. 실제로 출제된다고요? 문법 요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거요. 이 학교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한 내용에 이 문법 요소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 거예요. 요즘은요. 중간 기말고사에 2단원, 중간고사에 2단원, 그리고 기말고사에 2단원씩 보잖아요.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 2단원에 속해 있는 4개의 문법 요소입니다. 한 단원당 2개씩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사형식 있었고요. both A and B라는 것이 있었네요. 그리고 have to 동사 원형이 있었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9문항의 출제가 됐다고 했었지요. 그 9문항 중에서 순수 선택형 문항이 8문항이었고요. 선택형인 척하는 서술형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말을 주고 이 우리말을 영어로 썼을 때 4번째 오는 단어는, 그럼 결국 우리말을 영어로 쓸 수 있어야 4번째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서술형이 객관식인 척하는 서술형 문제인 거죠. 이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문장 단위로 쓸 수 있어야만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으면 백지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찍을 수는 있잖아요. 확률은 높아지긴 하는 건데 결국은 선택형인 척하는 서술형이라서 이거를 확실하게 맞추려면 문법과 연결이 돼서 그리고 나서 문장 단위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9문항 중 문법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은 5문항이고요. 55%입니다. 관련이 없는 문항이 4문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문법 요소 4개가 있고 이 9문제가 이거와 전부 다 관련이 있었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 없는 문법 문제가 4문제가 나왔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해 지문에서 리딩 파트에서 문법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아니라 1학년 때 배웠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수업 중간에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거나 자기네 학교가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이걸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아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가 아닌데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그게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이 문법 요소와 관련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평상시에 두텁게 해둘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문법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문법 하라고 하죠?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성적을 좋게 받고 싶은 친구들이 문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게 더 심해진다니까요. 샘플 하나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동아출판사의 윤정미 선생님이 대표 저자시고요. 4과에 있는 문법 요소입니다. 자,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는 영어 문장을 쓰라고 합니다. 주어진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쓰시고요. 필요시 단어를 추가하거나 형태를 바꾸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추가하거나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조건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빼놓으시면 감점의 요인이 돼요. 마이크는 기타를 매우 잘 치는 형이 한 명 있다. 이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어가요. Mike, the guitar, very well, play a broth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요. 그냥 출제된 게 아니고요. 이 문제도 당연히 문법 요소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보시면 동아 윤정미 4과에서 관계대명사가 있었을 것이고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서 이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이 배열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서 먼저 영어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은는 이가가 붙은 말이 주어지요. 그럼 마이크는이 주어가 될 거고요. 기타를 매우 잘 치는 형이 한 명 있다. 이 부분, 다로 끝난 부분이 동사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는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이크 여기 주어 있네요.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가 have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단어를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has로 써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사실은 관계대명사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죠.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우셨던 그 문법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 여기까지 주어 동사 했습니다. 마이크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내용 보니까 형을 한 명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한 명 있다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마이크는 가지고 있어요. 형을 한 명이 되겠죠. 그럼 a broth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형이죠? 기타를 매우 잘 치는 형입니다. 지금 이게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관계대명사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장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문장으로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래서 명사를 이렇게 앞에 놓고 이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를 쓴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을 써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패턴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 보면 형이 한 명인데 어떤 형이냐면 기타를 매우 잘 치는 형입니다. 이 형이라는 명사를 문장의 형태로 수식하는 이런 거라고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연결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브라더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우, 우리 형, 그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얘는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여기에 who를 써서, 얘를 설명할 거야 라는 그런 힌트를 줘야 돼요. 물론, 공부하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that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매우 잘 치는 형입니다. 친다, play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뭘 치는 거죠? 기타입니다. The guitar. 이렇게 돼 있고 매우 잘이니까 very well이 연결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plays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 추가시켜서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로 써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주격의 경우에 이 앞에 있는 명사와 수 일치를 해서 play, is를 써야 된다는 거, 이게 주격과 관련된 핵심 포인트였을 겁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건에 맞게 문장 단위로 쓰실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만점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특히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이유는 실제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얼만큼 비중이 높게 출제되고 수행평가에도 많이 연결되어 있고 서술형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미 그 느낌은 잡으셨을 거고, 실제 문제도 이런 정도까지 아셔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제 문법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영역, 이제 마음 단단히 좀 잡으시고, 겨울방학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내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두 번 정도의 기초 문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지필평가 만점 전략, 이제 독해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독해 파트는요, 문장 단위의 해석이 정확하게 가능하다면 다른 부분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와 관련돼서 영역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시험 문제 유형이 무엇이고 실제로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